지난 2019년에요. 문은 열어놨는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인데 돈이 말랐다 보니까 새로 대출을 아예 멈췄던 거죠. 사실상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이듬해 코인 거래소랑 손을 잡았는데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은행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엔 거래소가 은행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은행이 거래소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식었다는 데이터가 찍힌 바로 요 며칠 사이인데요. 오늘은 이 어색한 장면 뒤에 숨어있는 1530조 원짜리 계산기를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에 먼저 연락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헤럴드 경제 보도를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은행이 최근에 바이낸스, 코팍스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계좌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고요. NH농협은행도 거래소들과 접촉하면서 협력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이라거나 IM뱅크 같은 지방은행들까지도 나서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했다는 보도까지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은행들 쪽에서는 제휴를 전제로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접점을 넓혀가는 단계라는 점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 원래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난 2018년 실명제가 처음 생겼을 때 거래소가 은행 앞에서 계좌 좀 열어달라 오히려 사정하던 쪽이었었고 은행은 위험하다고 손살을 치던 쪽이었습니다. 그 갑과 을이 지금 뒤집히고 있다는 거고 도대체 은행들은 뭘 받길래 이렇게 스스로 을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을 알려면 규칙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원화로 사고 팔려면 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실명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거래소 하나의 은행은 딱 한 곳입니다. 이게 이른바 1거래소 1은행이라는 구조인데요. 법에 박혀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서 관행처럼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K뱅크, 비썸은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은행 짝이 하나씩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런 짝짓기들이 은행 팔자를 통째로 바꾼 사례가 아까 그 은행입니다. 바로 K뱅크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업비트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실 겁니다. 2019년에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새 대출을 멈췄던 그 K뱅크가 2020년 업비트랑 실명 계좌 제휴를 맺습니다. 그 뒤로 코인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려고 몰려들었었고 고객도 예금도 빠르게 불어들었습니다.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은행이 거래소 하나 때문에 다시 되살아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 걸린 일이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코인 사려고 거래소에 넣어둔 대기 현금들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결국에 짝꿍 은행 금고에 쌓입니다. 금융감독원 쪽 집계로 작년 기준 보면요. 5대 거래소 예치금이 약 10조 6천억입니다. 그 전에보다도 딱 2배로 뛴 숫자였는데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굴릴 수 있는 돈 1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싸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사실 이 10조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 하반기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법인, 그러니까 회사들의 시장인데요. 지금까지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로는 코인을 사실상 매수를 못했죠. 은행이 법인한테는 실명 계좌를 안 내줬으니까요. 근데 금융당국 계획표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2,500곳,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1,000곳, 시범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개인 지갑이랑 회사 금고는 단위가 다르죠. 코빗 리서치 센터 측에서는요. 법인 관련 시장이 13조 원대에서 2030년 46조 원 규모까지 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거래소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이 법인 손님을 받을 창구를 미리 잡아두려는 움직임인 거고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거래소랑 제휴은행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문이 하나뿐인 구조로 법인 손님까지 감당이 되겠느냐 이걸 점검을 한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요. 거래소 하나에 은행 여러 곳을 붙이는 복수은행 방식들, 심지어 증권사 주식 어플 안에서 코인 거래를 연결하는 방식들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예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없애자 이런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균형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건 맞아요. 이 법정비 같은 숙제부터 끝낸 다음에 계좌 구조를 손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내일 당장 문이 활짝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논의의 방향성 자체가 문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굴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국내 이야기인데요.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바다 건너에서 계산서가 하나 날아왔죠. 그리고 이 계산서가 방금 그 은행들 이야기랑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크립토컨트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려면 1,530조 원이 넘는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배쯤 되는 돈들인데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과거 기록들 때문입니다. 2011년 상승장 때는 약 4조 3천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550배가 됐었고 2015년 상승장에는 약 105조 원이 들어와서 100배가 됐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이클에서는 약 1070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상승은 8배가 채 안 됐습니다. 더 극단적인 숫자도 있어요. 이 가격을 딱 2배 정도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2011년
77억 정도였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155조 원이었습니다. 15년 사이에 2만 배가 됐다라는 거죠. 같은 돈을 넣어도 가격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컨트 대표 주기영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개인들이 ETF로 사주는 정도로는 안 되고 전 세계 큰손들이 기본으로 담는 핵심 자산이 되어야지만 다음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ETF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환경이 아니라는 단서까지도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이 숫자 뒤집어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4조로 550배가 갔다라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시장이 종이컵이었다는 뜻이겠죠. 큰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담을 그릇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이컵이니까요. 몇 조만 부어도 가격이 폭주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155조를 부어야 겨우 2배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회사 재무팀 같은 큰손들은 종이컵에는 절대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매수하는 순간 자기 때문에 가격이 튀어버리거든요. 수영장 정도는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졌다는 저 계산은 못 오르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아니라 드디어 큰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체급이 올라왔다. 이게 증명서로도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달력 위에 오늘 나온 뉴스들을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성적표가 마이너스 20을 찍은 게 이달 5일이죠. 금융위 실태조사 보도가 1일이죠. 은행들이 거래소를 만나다는 보도가 2일과 7일. 전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완전히 식었다는 데이터가 찍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물밑에서는 큰 손이 드나들 만한 대한 공사 논의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1530조 원이 없어가지고 못 오른다는 계산서, 그 돈이 들어올 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국내 뉴스, 전부 다 같은 주에 나란히 찍혔다는 거고, 저는 이런 겹침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봐요. 다만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 말은 못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0을 짚어낸 그 분석가 스스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요즘에 활발히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1억 1,700만 원인데 지금 평균 20% 손실 상태다. 근데 과거 진짜 바닥에서는 이 손실이 40에서 50%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는 거고, 크립토컨트 안에 또 다른 분석은 과거 바닥마다 나왔던 신호 하나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면서 8,900만 원 아래로 밀릴 위험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소름은 바닥 신호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구조 자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 법인 개방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격 뉴스보다도 창구 뉴스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다 내렸다 하는 소식보다도 복수은행이 허용된다더라, 상자범인 거래가 언제 시작된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판이 깔린다는 거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은행들이 이미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움직여주고 있죠. 기업은 확신 없이는 먼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위 측에서는요, 이 실태 조사라는 행정 절차를 실제로 밟았습니다. 검토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서류가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국회에 관련된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챙겨보실 거는 차트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복수은행 허용 소식, 그리고 법인 시범거래 개시 공지, 그 뉴스가 뜨는 날, 오늘 이번 이야기가 진짜 숫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날이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